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그건 전부 당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수익의 절반을 제가 갖고 원금을 회수한 뒤부터는 수익의 90%를 제가 갖겠습니다. 당신은 10%만 가져가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사기꾼의 수법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바로 이런 제안을 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 협상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오늘 뉴스 현장에서는 미국의 상식 밖의 요구와 이 말도 안 되는 협상 테이블에 놓인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속한 사이죠. 말 그대로 경제동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아니야, 오늘부터 너희 한국 물건에는 25%의 관세를 매길 거야 라며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동네 가게끼리 서로 물건을 납품하기로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힘센 가게 주인이 갑자기 몰라, 이제부터 내 물건 받을 때마다 25%씩 수수료 뗄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이 25%짜리 관세 폭탄을 15%로 낮추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10%의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관세 폭탄을 피하고 미국의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처음 구상했던 그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큰 돈을 투자하되 그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00억 달러는 세계적인 해운사인 머스크의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리 조선 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업들이 각자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투자를 해서 우리 기업도 돈을 벌고 미국에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죠. 우리 정부는 이런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드러난 미국의 속내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민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앞서 설명한 우리의 합리적인 계획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략적 모호성? 그런 거 난 몰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잘 들어, 한국. 그들의 첫 번째 요구. 계좌부터 터. 그리고 3,500억 달러. 먼저 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이 지정하는 별도의 법인, 소위 말하는 투자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3,500억 달러 전액을 약속한 시점에 미리 입금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께 저에게 1억 원을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합의를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보내세요.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이 필요하니 또 보내세요 라고 요구할 때마다 돈을 보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국가 대 국가 협상에서 그것도 전액에 가깝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콜하면 너희는 돈을 채워 넣어라.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투자 파트너의 요구로 보이십니까? 돈을 쓰기도 전에 어디에 쓸지도 정하기 전에 그에게 돈부터 내놓으라는 것. 이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 돈을 냈으면 넌 빠져. 투자는 내 맘대로 할게. 미국은 이렇게 입금된 3,500억 달러를 운용할 투자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원을 보니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만 가득하고 정작 돈을 댄 한국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돈만 냈지 말할 자격은 없어. 빠져. 바로 이겁니다. 내 돈 480조 원을 가져가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데 정작 돈 주인인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이 돈이 최첨단 산업이 아니라 미국의 낡은 도로를 포장하고 공원을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제가 시청자님의 돈을 받아서 제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선사업, 아니 노골적인 자금 상남 요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협상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바로 수익 분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분노를 참기 힘드실 겁니다. 미국의 제안에 따르면 만약 투자가 잘못돼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100% 우리 대한민국이 떠안게 됩니다. 미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80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도 우리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투자가 성공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날강도 같은 속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우리가 투자한 원금 3,500억 달러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과 우리가 50대 50, 즉 반반씩 나눠 갖자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원금도 다 못 찾았는데 왜 수익금의 절반을 떼어가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먼저 갚는 게 상식인데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부터 이익을 절반이나 떼가겠다는 심보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 겨우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은 어떻게 나눌까요? 미국은 자신들이 90%를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단 10%만 주겠다고 합니다. 9대 1. 이게 말이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위험은 우리가 부담했는데 성공의 과실은 90%를 그들이 독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어떤 사업이든 1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만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의 이익, 즉 350억 달러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수익의 10%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350억 달러의 10%는 얼마죠? 바로 35억 달러입니다. 결국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고작 투자 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협상안의 실체입니다. 손실 나면 내 탓, 이익 나면 내 덕. 이보다 더 완벽한 날강도 짓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후속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국익을 바탕으로 이면 합의 없이 협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협상이라면 절대 서명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가 세계 최강 미국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요구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가 끝까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향한 거침없는 추적, 뉴스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노력이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 현장을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불의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